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49%,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1.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2.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좀 좋은 흐름이 보여졌던 장이 또 하루 만에 이렇게 훅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페드의 추세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3월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해 올해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3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FOMC가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 경로를 예상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자산 매입이 종료되자마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밝혔죠. 비둘기파, 즉 통화 완화 선호 인사인 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조차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력한 수단을 쓸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이 시장에 이렇게 찬바람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주들이 속절없이 하강 곡선을 그렸죠. 테슬라 마이너스 6.75%,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23%, 아마존도 2.4% 빠졌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마이너스 2%대, 애플은 마이너스 1.9%대 하락을 보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09%, 모두 다 좀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페드 관계자들도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해 3회 인상을 지지하며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4회 인상 가능성 또한 열어뒀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며 올해 3회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85.7%로 반영했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죠. 그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전일 대비 2.69포인트, 즉 15.27% 급등한 20.3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큰 종목 그 주요 기술주들 약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4% 상승을 밑도는 수준이었고, 지난 11월 기록한 1% 상승에서 다소 낮아진 수치였죠.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11월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3천 명 증가한 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2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20만 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경계 심리도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델타 항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또 다음 날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JP모건 체이스도 이제 내일 주요 은행들 실적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날 국제 유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WTI 2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보다 0.52달러 마이너스 0.63% 하락한 82.12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여기 네이버 집계가 지금 13일 기준이 좀 늦게 업데이트 되는데요. 종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현재 지금 좀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요. 기술주들이 좀 빠진 데에 비해 반면에 이쪽 전체적으로 많이 흐름이 많이 꺾였죠. 게다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게임주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흐름이 꺾였다. 우리나라장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특히 이런 기술주들, 성장주들이라고 보이는 종목 섹터들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나 게임 쪽 워낙에 한국장에서도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크래프톤 같은 종목을 찍어 올려드리면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잡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렸는데요. 반면에 가치주라고 할 수도 있고 리오프닝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동안 못 갔던 그런 쪽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렸죠. 종목을 소개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습니다. 여행항공 카지노 실적이 따라준다면은 이제 더 빨리 반등 나올 거고 흑자전환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더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드렸는데 올해 확실히 이제 아직 덜 갔던 거 그런 게 또 한 번씩 그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지금으로서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도 다 눌렸고요. 어제 2차전지 장비 쪽 되게 좋았어요. LG에너지 솔루션 덕에. 근데 또 오늘은 어떻게 매물량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주항공 섹터 지금 방산이랑도 엮이면서 흐름 되게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장에서는 버진갤럭 되게 좀 많이 하락하는 흐름이었죠. 오늘 사실상 이제 볼린저 밴드 100일 근처로 온 그 섹터 그 우주항공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겠지만 최근에 수급도 워낙 좋았고 근데 이제 오늘 하루 또 어떤 식으로 매물량 나오는지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쪽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종목이 다 안 떴는데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르면 이달 중 737 맥스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힘입어서 3%대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내놓은 델타항공도 2.1%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약간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빨간불을 켰던 섹터다. 어제 우리나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좀 저점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켰어요. 지수랑 반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또 수급이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정책 정상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기술주를 팔고 좀 가치주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종목의 상승세에 좀 힘을 보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향후 증시는 시장 금리 동향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 움직일 전망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계속해서 좀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해요. 다음 주 월요일은요, 미국장 휴장일이에요. 마틴 루터킹의 날입니다. 이제 미장 보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원래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장 휴장이다 하면 우리나라 장은 좀 그 전에 좋은 흐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근데 지금으로선 사실 다음 주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확실히 청약으로 훅 쏠릴 게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힘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뉴스 뜬 거 다들 보셨죠? 1경이 넘는 기관의 수요 예측이 뜨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또 투심을 또 자극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우리 오늘장 어제 사실 코스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습니다만 지수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아무래도 또 우리 스마트 해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챙기는 전략을 가져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 장에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 전략, 현금 보유량 늘리면서 우리는 또 하방에서 차라리 줍줍할 준비를 하자. 그리고 흐름이 센 애들이야 뭐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현금 챙기고 또 아닌 것들은 바닥에서 잡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계속 좀 공부하면서 관심 종목을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라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제 종가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오히려 개파락 출발할 수 있겠죠? 개파락 출발했을 때 들어가서 수급 체크하고 단타로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더 가능성 좋다라는 거죠. 이런 장에서는. 근데 물론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제 그냥 주식 누나 라이브 방송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종목들 체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완전히 못 보는 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계속 체크 잘 하면서 오늘 장도 화이팅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